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출퇴근 시간대 북부권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산단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교통, 주거, 문화행사 지원 등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가 북부권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꼽았습니다. 이어 기숙사 등 주거시설 확충, 문화행사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부권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992번 노선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종점지 확보와 차량 구매 등의 협의, 보완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내년도 상반기까지 협의 절차를 완료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부권 두루타 운영은 기존 소전, 전이 권역 내 2대 운영에서 3대로 증차하고 내년도까지 합승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자바타의 북부권 노선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024년도 1개 노선에서 내년 2개 노선으로 확대합니다. 산업단지별 자체 통근버스 시범사업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별 자체 통근버스는 산업단지 입주협의회 주관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시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산단 내 기업 간의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입주기업 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주거시설의 경우 내년 5월 조추원역 인근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151호가 창업인, 산업단지 종사자, 청년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만큼 일정 부분 주거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이면 스마트 그린 산단 공동주택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기업별 최대 지원 인원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단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30만 원, 기숙사 지원 금액을 세종시로 한정하는 사항은 유지됩니다. 공동주택 분양 기관 추천 특별 공급 10% 중 수도권 이전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 공급을 기존 1%에서 2%로 확대 적용한 사항은 지속 적용합니다.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단 근로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세종 컬처로드를 산업단지 내에서 3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실시간 화상 수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공모 사업,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도 수요조사 후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공모 지원 자격은 2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조치원, 전이, 노장 산단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종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범 첫 해인 올 한 해에만 1,216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흥원 내 조직별로는 세종시 일자리지원센터 753명,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228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80명, 세종 시인중년센터 55명 등입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내 분산된 일자리 기능을 통합해 진흥원을 설립하고 세대별 취업 지원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과 상시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진흥원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 창출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2024년
세종 청년 취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전환 교육과 정책 포럼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용준 원장은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초석으로 삼아 내년에는 세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어온 장기로에서 만남로 교차로와 세샘 교차로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국도 36호선과 고운동 사이에 위치한 장기로에서 만남로 교차로 고운동 남측 진출입 방향은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시는 장기로에서 고운동 방향으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157m 길이의 가속차로와 감속차로를 설치, 공주 방향으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일생활권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이 개선돼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겪었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정호 도로과장은 인구 유입과 주변 대도시권 통행량 증가로 일부 구간에 혼잡과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통 여건 개선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혼잡 교차로 개선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샘 교차로 소담동 진출입 방향에는 차량 유도용 차선 도색과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의 혼선을 낮추고 차량 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024년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후기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과 지원단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우수 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전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전담조사관 분야에서 김신영 전담조사관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 조사관은 30년 이상의 교사와 교육 전문직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조사와 뛰어난 상담 역량으로 학생과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지원단도 피해 학생 지원과 관계 회복을 돕는 내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라는 주제로 전국 대표로 사례를 발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 학생들에게 즉시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효율성을 강조해 타 지역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희숙 화해중재부장은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첫 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2월 26일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 계획을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행한 제1차 시험에서 29명 선발에 229명이 지원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인 42명입니다. 제1차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2월 27일, 12월 30일 2일간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를 접수한 후 2025년 1월 제2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